식사요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및 호흡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학부 시절에 다닐 때 굉장히 제일 어려워했던 파트기도 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자주 보면서 이 감염병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깊이를 좀 깊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간염시 최대 대사 같은 경우는 발열 시 체온이 계속 상승하고 기초대사량은 14% 증가를 하고 단백질 대사와 당질 대사가 항진되면서 수분과 염분, 칼륨이 손실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글리코겐 저장량이랑 이제 영양소 흡수력이 감소되면서 열병 환자의 식사요법은 고열량식, 고단백식, 고당질식, 그리고 고비타민식으로 이어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간염시 영양관리 같은 경우에는 고에너지, 고단백, 고비타민식이고, 고열, 설사, 구토 시에는 나트륨과 수분을 충분히, 칼륨까지 충분히 보충해줘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설사, 장출혈형과 장천공이 있는데, 장천공이 뭐냐 하면 장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발열로 인한 40도에서 50%의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식사요법은 고에너지식, 고단백식, 무자극식, 저잔사식 수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인 게 수인성 질환이에요. 왜 수인성 질환이 뭐냐면, 수인성 질환이 물을 잘못 먹었을 때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설사 그리고 탈수 증세를 보인다. 이제 식사요법으로는 탈수 환자에게는 항상 수분과 전해질을 이제 함께 공급해주는 것과 정맥 영양으로 이제 하고, 다음에 설사를 멈출 때까지 유동식이나 반유동식을 섭취한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심한 복통, 경련, 고열,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 증세 있다는 거. 그리고 식사요법에는 탈수 환자는 정맥 주사로 보충하고, 설사가 멈출 때까지 유동식이나 반유동식을 한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유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 유마티스염은 뭐예요? 보통 뼈 관련된 거죠. 뼈 관절된 거. 그러니까 뼈 관절 같은 경우에는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못하게 되면 심장 판막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발병 초기에는 유동식, 연식, 점차 이제 괜찮아지면 단백질, 비타민식으로 이제 해주고, 급성 환자한테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여 나트륨을 제한하는 식사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침, 두통, 이제 복수 부종 같은 게 일어나고,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적절량의 열량을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당질을 제한하고 지방과 단백질을 증가시키는 그런 식사를 하고, 부종이 생기면 수분, 염분을 제한한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급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오한, 발현으로 시작하는 기침, 가래, 그리고 식욕 부진, 빈번한 호흡과 호흡 곤란, 때때로 흉통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 공급, 폐 부담을 덜기 위해 소량씩 자주 공급한다는 거. 수분을 섭취하고 우유 섭취와 커피, 탄산음료, 자극적인 찬 음식은 제한한다는 거.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발열, 기침, 혈담이 뭐예요? 혈담 같은 경우에는 이 가래 같은 거나 침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로, 그리고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는 소모성 질환인데, 이거는 고단백식, 고에너지식, 고비타민식이고, 철과 구리 같은 경우에는 각혈을 할 경우 이제 빈혈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먹게 되면
각혈을 했을 때 굴이 철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핵에 그 병소를 석회화하여 세균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과 굴이, 그러니까 칼슘, 그리고 열이 심할 경우에는 열량을 증가시키는 식을 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 폐쇄가 되어서 호흡하기 곤란한 질환이죠. 그러면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증상 중에는 호흡 곤란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 식사요법에는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고 지방의 섭취량은 증가시키고, 호흡 부전 시에는 수분 및 그리고 소금을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이제 호흡하기 편할 수 있도록 이제 경강급식을 하게 되면 이제 흡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보다는 장으로 연결해서 경강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빈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얘네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뜻을 정말 외우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초기 빈혈 판정 지표 같은 경우는 혈청 페리딘으로 하고, MCV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적혈구의 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MCH 같은 경우는 평균 적혈구의 혈색소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MCHC는 평균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의 농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적혈구수랑 헤모크리티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총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제 초기 빈혈 판정 지표는 뭐예요? 하면 혈청 페리딘을 찍으면 되고, 이 용어들이 각각 맞게 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빈혈 판정 지표는 무엇입니까? 뭘로 판정합니까? 하면 혈청 페리딘, 이제 뭐 MCV, MCH, MCWC, 그리고 적혈구수, 그리고 헤모크리티치, 이거는 나올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고 이제 위험이 없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우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빈혈에 발생하는 영양소는 철, 단백질, 엽산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렇게 쭉 많긴 한데, 그래도 엽산이랑 비타민 12가 제일 관여를 많이 하고, 이 두 가지 같은 거는 거대 아구성 빈혈이 걸리죠.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안에 그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는 크지만 안에 영양소가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영양소가 적고 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거대 아구성 빈혈을 걸릴 수 있다는 거, 특히 이 두 개를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세트로. 그리고 철결핍성 빈혈 종류에는 되게 그 빈혈의 종류가 다 다른데, 소적혈수성이 있고 저색소성 빈혈이 있는데, 월경으로 혈액을 손실하기 쉬운 사춘기 소녀들한테 이제 발생하기 쉽고, 체내에 철이 부족하여 저가구성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는 장애를 받아 발생하는 거고, 철이랑 비타민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등 부족한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고열량, 고단백, 고철분, 고비타민, 보통 그 고철분은 항상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난황을 제외한 동물성 식품에는 햄 형태의 철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제 흡수율이 좋다는데, 이제 햄 형태를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철을 함량한 식품은 무엇이 있냐?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은데, 간이랑 콩팥, 쇠고기, 내장, 난황, 그리고 말린 과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철을 흡수를 저해하는 것이 뭘까요?
이거 좀 잘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피틴산이라는 게 있어요. 피틴산이랑 인산염이랑 타닌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철의 흡수율을 촉진하는 거는 비타민 C. 비타민 C 다른 말로 뭐예요? 아스코르브산이죠. 아스코르브산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동물성 단백질이 철을 흡수 촉진한다. 엽산의 결핍 같은 경우에는 거대 아구성 빈혈 아까 말했듯이 엽산 비타민 12랑 엽산이 있을 때 이제 부족했을 때 발생하는 거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간, 육류, 어패류, 말린 콩 같은 데에서 나올 수 있다. 비타민 12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악성 빈혈이라고 말하고 비타민 12 같은 경우에는 이 엽산이 결핍되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엽산이거든요. 비타민 12 부족 시는 적혈구의 합성과 성숙이 불완전해가지고 거대 아구성 빈혈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외에는 구리 결핍증 빈혈 그리고 단백질 에너지 영양 빈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출혈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급성 출혈 시 그 적혈구 수의 감소를 하고 만성 출혈 시 이제 적혈구 수와 크기가 모두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급성 출혈 시 수분, 단백질, 철과 비타민 C 충분히 공급하고 그리고 만성 출혈 시 우선으로 치료를 권장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뿐만 아니라 백혈구 및 그 혈소판도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혈청의 철이 높아지므로 오히려 철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한다는 거 고단백, 비타민 12, 비타민 C, 고엽산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용용일성 빈혈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아연이랑 비타민 E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소변에서 빌리루빈이라는 농도가 증가되어서 노인의 경우 위액의 분비가 저하되어 내적 인자가 부족해지는 병이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식사요법은 철을 제한한다. 오히려 철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특출나죠. 그리고 비타민 E와 엽산을 보충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00%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잘 나오죠. 케톤류증이 뭐냐? 그리고 그러니까 단풍 당밀요증이 뭐냐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원인은 페니알라닌이 티로신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이제 효소가 결핍됐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페니알라닌이 티로신으로 전환되는데 이 중간에 물질인 페닐, 알라닌, 히드록시라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핍이 돼서 이게 없거나 부족해서 얘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제 결핍이 되는 거고 증상 같은 경우에는 무관심, 지능 저하, 성장 부진 그리고 운동의 발달을 저하하고 혈압이 저하되고 멜라닌 색소를 저하함으로써 백색 피부 등 이제 치료되지 않으면 이제 기능을 초래하는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페니알라닌이 함유된 단백질 식품을 제한하는 거죠. 당밀요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으론 칡세 아미노산이 루신이랑 아이루신이랑 발린의 대사증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소변, 땀, 타액에서 단풍 당밀 냄새가 나고 저혈당이랑 케톤성 산독증, 탈아미노산의 케톤산의 농도가 상승되는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고 루신이랑 이소루신, 발린 그리고 낮은 식사를 이제 권장하고 그리고
시스틴 요증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함항미노산의 대사가 이상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당질 대사에서 봤을 때는 갈락토스 혈병이 있는데 원인으로는 갈락토스가 글루코스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식욕 부진, 체중이 저하하고 안면이 창백되고 무기력증, 발육 지연이 된다는 거. 식사요법 같은 경우는 탈지 분유,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유제품을 제한한다는 거. 과당 불내증 같은 경우 설탕, 소르비톨, 전화당, 과당 등의 식사를 금지하고 비타민 C가 결핍된다는 거. 이당류의 소화불량증은 유당불내증, 선천적인 경우 우유 및 유제품을 제한하고 대체적인 식품을 제공한다. 그리고 후천적인 경우는 우유를 소량씩 데워 마시거나 커스터드, 밀크쉐이크, 크림스프 케이크를 조리하여 섭취한다. 메가당 소화불량증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되기 전까지 글리코겐을 함유하는 식품 및 전분을 섭취하여 금한다. 자당 소화불내증 같은 경우 설탕 및 당밀 시럽, 젤리, 케이크, 그리고 설탕 함량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제한한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또 다른 통성명이 있고 혈관성의 장애, 파킨스병, 그리고 뇌종양,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억력에 감퇴하고 언어장애, 공강지역장애, 실행능력장애, 판단장애, 행동과 인격 변화 등이 일어나며 스스로 규칙적인 식사 같은 게 불가능하며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고 치매 말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충분한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간질 같은 경우에는 몸이 떨린다는 거죠. 그리고 원인 같은 경우는 선천성 이상, 분만시 상해, 그리고 무기질을 감소하는 대사장애, 바이러스 간염 같은 게 있는데 발작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체내의 알칼리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저당질, 고단백질 식사, 케톤식이라고 산 형성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킨스병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뇌염, 간염, 그리고 면역 기전, 유전, 그리고 유리기에 인한 그 신경 파괴, 신경 독성 물질에 중독이 되는 것을 말하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운동 기능을 상실하고 어색한 걸음걸이, 손발 떨림, 우울증, 언어장애, 수면장애, 치매 등이 있고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손발 경련으로 인한 음식의 섭취를 감소하고 고열량식, 영양 보충 음료나 영양적인 간식을 먹어주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